생산량이 늘어나겠죠. 아주 중요한 겁니다. 화방 간격이 축소된다는 건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연속 척과 작물 중에서 토마토, 오이, 호박, 딸기 뭐 이런 작물들에 이 프롤린이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리치셀과 함께하는 PF농법 식물 활성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. 식물이 광합성을 먼저 하죠.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. 포도당은 탄소가 6개짜리예요. 이 포도당을 가지고요. TCA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아주 복잡한 구조를 이렇게 돌면서 군데군데에서 이런 탄소 골격을 만들어냅니다. 포도당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골격에 식물이 흡수한 질소, 이 질소는 이제 보통 질산염 형태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다시 식물 체내에서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서 이 암모늄 이온을 이 탄소 골격에 붙이게 돼서 20가지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. 이런 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. 식물이 아미노산 만드는 거요. 무지하게 힘들어요. 이렇게 보시면 복잡하죠. 복잡하고 힘든 일을 사람이 아미노산을 식물의 잎을 통해서 직접 공급해주면 훨씬 식물이 부담이 덜 하겠죠. 아미노산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재료가 되겠죠. 아미노산 분자 하나하나를 유리아미노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개, 3개가 결합된 거는 펩타이드, 한 50개 결합된 거는 폴리펩타이드,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결합돼갖고 막 엉킨 것들, 이런 것들을 단백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. 단백질은 다양한 원료로 쓰이죠. 뭐 효소로 작용도 하지만 DNA, RNA를 만들기도 하죠. 아미노산의 역할은요 상당히 많아요.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. 광합성 및 엽록소 합성에 기여를 합니다. 엽록소가 생성이 돼야 광합성을 잘 하겠죠. 그래서 광합성이 효율이 높아지면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내고요. 그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식물이 살아나가게 되겠죠.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보통 이제 글리신, 세린, 글루탐산, 이런 아미노산들이 광합성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. 또 하나 볼게요. 미네랄을 킬레이트화 시켜서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. 자, 여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글루탐산, 아스파르트산, 글리신, 미네랄을 킬레이트화 시켜주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. 또 하나 볼게요. 착색 및 당도도 향상시켜주네요. 특히 우리 그 과수 하시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. 사과 같으면 색깔도 이뻐야 잘 팔릴 거고 당도도 높아야 되겠죠.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줍니다. 아미노산이 페닐알라닌, 트립토판, 메티오닌, 프롤린, 티로신, 착색 및 당도 향상에도 기여를 합니다. 그 외에도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. 어떤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. 자,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. 프롤린, 또 어딨나요? 프롤린, 여기도 프롤린, 또 여기도 프롤린. 프롤린이 여러 군데 있어요. 자, 글루탐산, 글루탐산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여러 군데 있어요.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. 글루탐산이 8회가 중복돼서 나왔어요. 프롤린이 7회가 중복돼서 나왔어요. 그리고 나머지들도 이렇게 쭉 아미노산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글루탐산하고 프롤린은 가장 많이 중복돼서 나오네요. 글루탐산 한번 볼게요. 질소 대사, 미생물 활성, 스트레스 완화, 엽록소 합성, 뭐 킬레이트 이런 일이 있고, 프롤린은 삼투압 조절, 뿌리 발달, 스트레스 완화, 착과 안정, 당도 향상. 자, 여기에는 제가 표시 안 했지만 개화도 잘 시켜주고요. 낙과도 방지시켜줍니다. 이렇게 글루탐산, 프롤린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해요.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사다 쓰는 식물성 아미노산 이 포대로 파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샀을 때 그 안에 아미노산이 종류별로 얼만큼씩 들어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. 식물성 아미노산이니까 대두박 아니면 옥수수박 뭐 이런 걸 갖고 만들었을 거예요. 가장 많이 함유된 게 글루탐산이 보통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8에서 12%예요. 좀 전에 보셨죠? 글루탐산이 가장 그 기능들이 중복이 많이 돼갖고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이었어요.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사다 쓰는 식물성 아미노산 그 포대로 들어가 있는 그 분말 제품에 글루탐산이 많이 있어요. 아주 다행이에요. 자,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거론되었던 프롤린은요 2 내지 4% 양이 적어요. 그 전에 프롤린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지, 왜 제가 프롤린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프롤린은요
삼투압 조절, 스트레스 대응, 뿌리 발달, 에너지 공급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. 오늘 제가 왜 프롤린이 중요한지, 우리가 프롤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용했을 때 농사가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. 착과 안정성, 낙과를 방지한다라는 얘기겠죠. 개화 촉진, 큰 꽃을 형성시켜줘요. 꽃이 크다라는 거는 거기에 나중에 달릴 과실도 튼실하다는 얘기잖아요. 개화도 촉진시켜줍니다. 낙화도 방지시켜줘요. 화방 간격을 축소시켜주는데, 우리가 연속 착과 작물을 한번 생각해봐요. 연속 착과 작물 하면은 뭐 토마토도 있고 딸기도 있고 이러겠죠. 화방과 화방이 발생하는 간격이 있을 거예요.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3일이다 했는데 이틀로 줄였다. 전체적인 총 작기 내에서 생산량이 늘어나겠죠. 아주 중요한 겁니다. 화방 간격이 축소된다는 건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연속 착과 작물 중에서 토마토, 오이, 호박, 딸기 뭐 이런 작물들에 이 프롤린이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. 물론 개와 큰 꽃도 만들어주고 그 꽃도 잘 안 떨어지고 낙과도 방지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도 아주 좋죠. 그리고 당도 향상도 시켜줍니다. 당의 이동과 축적을 유도해요. 이렇게 좋은 프롤린 조금 더 쓰고 싶은데 식물성 아미노산을 사서 딱 봤더니 프롤린의 함량이 좀 적어요. 아쉽죠? 작물의 생육 시기별로 아미노산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아마 우리 농사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그죠? 예를 들어서 개화기 때 프롤린, 아르기닌, 페니랄라닌, 메티오닌 이런 거를 조합을 하면 꽃도 큰 꽃이 나오고요.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. 과실도 튼실하게 잘 달리겠죠. 후반기에 가서 프롤린, 페니랄라닌, 트리토판, 메티오닌, 뭐 티로신, 시스테인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, 참고로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은 황아미노산입니다. 이 두 가지는요. 작물의 맛과 향 이런 거에 크게 관여하는 게 메티오닌, 시스테인이에요. 색깔도 좋아지고 당도도 향상되고 맛도 좋아져요. 그런데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? 우리 농민 입장에서는 그래 좋다. 그럼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사갖고 한번 배운 대로 조합을 해보자. 그 불가능해요. 시중에 팔진 않아요. 물론 중국에서는 이렇게 아미노산을 종류별로 판매하는 곳들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. 우리나라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식물성 아미노산이 좋다고 하니까 그걸 샀어요. 쓰는데 딴 건 몰라도 프롤린은 좀 더 사서 쓰고 싶어.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제가 아는 농가분들한테 프롤린을 공급해 드렸었어요. 자, 이겁니다. 이거. 자, 이렇게 분말로 돼갖고 물에 잘 녹아요. 이 프롤린을 제가 중국서 좀 수입을 해다가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렸어요. 비싸긴 합니다. 뭐 킬로그램당 한 6만원꼴 정도 먹히니까 비싸긴 한데, 대신에 이제 희석 비율은 뭐 2000배, 3000배 이렇게 물에 타서 연면시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식물성 아미노산을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프롤린을 보충해서 쓴다.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아주 좋은 아미노산의 사용 방법입니다. 또 한 가지 말씀드렸었죠. 가급적 동물성 아미노산은 관주로 사용하시고, 연면 시비를 통해서 작물의 빠른 수세 회복을 원할 때, 그럴 때는 식물성 아미노산과 프롤린을 갖고 있다가 그때 딱 연면 시비를 한다. 빠른 수세 회복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. 식물성 아미노산을 관주하면 뭐 좋아요. 좋은데 돈이 비싸니까요. 동물성 아미노산은 좀 싸잖아요. 연면 시비 할 때만큼은 식물성 아미노산,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해당 시기에 프롤린을 섞어서 같이 쳐주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생육 초기부터 아미노산을 그냥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뭐 언제는 넣고 언제는 안 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가능하면 프롤린은 보충해서 사용하자.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. 효과가 적은 동물성 아미노산은 관주로 활용을 하고, 식물성 아미노산은 돈이 좀 더 비싸니까. 자, 식물성 아미노산도 효소 분해한 아미노산이에요. 유리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그런 식물성 아미노산을 구매해서 그거를 연면시비 위주로 사용하자. 프롤린은 갖고 계신 게 없으니까 제가 좀 공급을 해드리고 싶은데, 아직은 이 우리 유튜브 채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구독자가 많지가 않아요. 여러분들이 구독,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 분한테 막 공유도 해주세요. 우리 채널이 활성화가 되면 제가 프롤린 싼 가격에 가지고 와서 공급해 드릴게요. 마진 없이도 진짜 해드리고 싶어요. 그만큼 식물성 아미노산 사용하면서 프롤린을 조금 더 보충해서 사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오늘까지 아미노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식물 활성제로 사용되는 아주 강력한 물질 중에 하나, 히토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